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 성공 공식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대표 소은가입니다. 오늘 그린다 AI. 뭘 그린다인데. 네, 그렇죠. 대체 뭘 그리는지. 네. AI로 그리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강호진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 맞춤형 금융생활을 그리고 있는 그린다 AI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네. 중노년층 그리고 외국인 계층이 사실 금융 소외계층입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에서 요즘 핵심 키워드는 초개인화일 텐데요. 초개인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은 LLM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LLM 솔루션을 특화돼서 제공을 해서 그런 금융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금융 그쵸? 소외계층에게 일단 금융 소외계층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노년층, 그 다음에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 이 두 사람들에게 네. 대체 뭐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조금 뭐 사례를 네. 얘기해 주시죠. 예, 먼저 이제 외국인 고객층 분들을 상대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케이스가 10명 중에 9분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고 한 분이 이제 한국인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9분들이 사실은 영어나 중국어, 이제 일본어 같은 주류 이제 언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스리랑카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다국어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네. 그런 영업점에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는 이제 통번역사를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고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초창기에 이제 예금이나 이제 적금 같은 것들이었다가 사실 외국인 대상 대출 상품도 생기고 있고 더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바운더리는 넓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서비스에서 이제 소외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각 금융사별로 금융 상품과 그리고 그런 소수 민족 언어까지 학습한 모델을 튜닝을 하고 그 튜닝된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냥 행원분과 이제 고객분이 대화를 하시게 되면 그 각각의 모국어로 이제 대화가 번역되게 돼서 이런 솔루션을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인과 한국인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화두가 결국에는 퇴직하고 나서 노후 생활을 어떻게 대비하는가일 텐데요. 사실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국민연금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불안감이 생기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월 평균적으로 노후에 이제 필요한 금액이 177만 원 정도인데 국민연금이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은 80만 원대이고 결국에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을 통해서 내 노후 생활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상품을 들어야 되고 어떤 연금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확실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10월 말에 이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열렸는데요. 이처럼 네. 이제 자유롭게 금융사별로 퇴직연금 상품을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품을 비교하고 나는 결국에 어떤 연금 상품을 드는 게 내 노후 보장에 알맞을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조금 더 쉽게요. 네. 그 먼저 제가 외국인 근로자예요. 네. 그러면 뭐 어디에서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은행을 방문하시게 은행을 방문해서 네, 방문해서 이제 기존에 은행 업무 보시던 그대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럼 방문해서 스리랑카에서 왔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각 안 웃는구나. 이제 영업점 상에 이제 각 행원분별로 네. QR 코드가 있고요. 네. 그 QR 코드를 찍게 되면 이제 그 모바일 앱 화면처럼 이렇게 통번역을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창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은행 뭐 아이패드나 이런 단말기에서요? 예, 단말기에 있는 QR 코드를 찍어서 이제 내 걸로? 고객분의 휴대폰으로 접속을 이걸로 합니다. 찍으면 그 통번역이 되는 화면이 활성화가 된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말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스마트폰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네. 음성 인식으로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제공하는 언어들 전부 이제 음성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소수 민족 언어들 예를 들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뭐 베트남 이런 언어도 충분히 음성 인식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궁금했던 게 대체 원래 금융이 어렵잖아요. 네. 예.
금융이 어려운데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을 설명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노인이나 그 외국인 근로자나 금융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은행에 가면 당황하거든요. 네. 네, 원래 은행 금융 상품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용어들도 되게 복잡하고 네, 그거를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게 되게 많은데 예, 뭐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쉽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금융이 어려운 것은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습 같은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융과 개인 생활은 떼어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이제 쇼핑몰을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상품을 그때그때 담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융 상품도 그렇게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금융 상품은 그렇게 제공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조금 어렵거나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분이 금융생활을 하시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생활들이 사실은 좀 침해받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금융 서비스들이 UI UX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금융 상품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연금 상품으로 예시를 들어본다면 사실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원금 보장성인지 비보장성인지 이런 것들도 상품별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하는 솔루션은 아직은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에 개개인별로 금융 이제 상태가 다르고 그 상태에 맞는 상품을 사실 적합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이런 금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LLM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약간 복합적으로 뭐 이렇게 좀 녹아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은행들이 네. 사실은 그 저기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경제활동 그런 그 핵심 경제활동 인구층의 그 서비스를 집중하는 게 낫잖아요. 네네. 사실 뭐 노년층 뭐 그리고 그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저기 은행 수익에 큰 비중을 안 차지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수익성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뭐 사회적 약자의 뭐 저기 그 뭐 정보 뭐 편의 제공 네. 그런 차원인 건지 어떤 차원이에요? 그렇게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이제 한민족이 아니고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그런 외국인들의 비중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매년 20% 이상씩 매년 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백만 정도 되나요? 현재 이제 작년 기준으로 250만 정도 250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20명 중 1명은 이제 외국인일 정도로 더 많아졌고 매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많은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외국인분들로 대체될 것이고 그분들이 점점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면서 이분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많은 금융사분들의 또 다른 이제 신사업 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노년층 분들도 사실은 퇴직연금을 쌓아두고 있는 게 퇴직연금 시장이 올해만 해서 400조고 매년 이제 40조씩 꾸준히 쌓이고 있거든요. 이처럼 노후보장이라는 섹터도 굉장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도 그런 솔루션에서 조금 더 고객 경험을 혁신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런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체 예로 IM뱅크 아까 예를 들으셨고 또 BNK 그리고 일본의 아까 회사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그 돈을 어떻게 벌고 계세요? 우리는 솔루션 맞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BNK 금융지주와 IM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저희가 각 금융지주별로 이제 IT 사업을 맡고 있는 시스템 계열사가 있습니다. 시스템 계열사 MOU를 체결하고 그 각 금융지주 내에 계열사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솔루션 라이센스 피를 받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핀테크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맺고 그래서 저희가 API 형태로 제공을 하면서 사용량 기반의 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클라우드에다가 놓고 일본의 클라우드에 놓고 그 회사가 그 클라우드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얼마나 받는지 혹시 뭐 조금 예. 현재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POC는 끝났고 이제 매출이 내년도부터 나오게 돼서 네. 아마 저희 예상 매출로 봤을 때 내년도부터 꽤나 유의미한 매출이 대략 한 국내 이제 금융사 매출과 일본 금융사 매출을 합쳐서 저희 예상대로 간다면 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대표님이 그 뭐 백그라운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런 LLM 쪽에 특히 이 금융 쪽에 이렇게 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건지. 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원래는 자율주행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네네. 특히나 연구했던 게 자율주행 차량, 굉장히 많은 차량을 LLM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다음 궤적을 추적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 차량 내에도 사실 되게 많은 센서들이 있고 이 센서를 기반으로 다음 궤적을 예측할 때 되게 많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근데 이처럼 모빌리티 분야처럼 사실 금융 분야도 사실은 마이 데이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개개인별로 아니면 금융사 내에서 고객 데이터라든지 직원분들 데이터는 되게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정말 비즈니스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솔루션은 아직은 많이 부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 경험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솔루션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렇게 강 대표님께서 하시는 우리 그린다 AI가 이게 강점이 있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 그래도 이런 문제를 푸시는 거에 있고 대기업이나 IM뱅크나 또 아까 말씀하신 BNK 같은 데랑 네. 이제 문제를 풀고 계신데 아마 다른 회사들은 대기업에서 뭐 조금 더 우리보다 큰 회사들과 같이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쟁사가 대체 다른 큰 뭐 예를 들면 신한이나 하나나 우리나 이런 회사들은 혹시 이런 솔루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랑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의 경쟁력은 뭐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거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경쟁사를 직접 언급드리긴 애매하지만 사실은 국내 많은 AI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금융사와 이런 AI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에서도 이제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기업과 같이 저희랑 같은 형태로 신한 내 이제 IT 사업부와 컨소시엄을 맺고 나서 거기도 해외 해외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 아까 해외 거주 그 노동자 뭐 우리나라에 외국인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노년층. 솔루션 만들고 있어요? 동일한 솔루션은 아니고요. 사실은 사내 직원분들이 쓰실 수 있는 솔루션을 먼저 네. 좀 만들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솔루션은 혹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솔루션은 이제 상장사 중에 플리토라고 하는 회사가 플리토가 하고 있어요. 네. 하나은행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솔루션의 경우에 사실은 하드웨어가 필요해서 이제 투명하게 된 이제 디스플레이 기반의 그런 모니터 하드웨어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QR코드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영업점에 제공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디바이스에 제약이 없음으로써 이제 많은 공급에 이제 이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얼마나 우리 거는 그 영업점에 놓여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8군데 정도에서 POC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내부 정보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내년도까지는 70개에서 100개의 영업점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저기 뭐 실제 고객 반응,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네. 그 뭐 노년층이라든지 그런 고객 피드백 같은 건 어때요? 굉장히 편리하다는 이제 의견들이 되게 많고요. 사실은 어허, 애초에 경험을 좋은 것만 들으신 거 아닙니까 혹시? 사실은 근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직 이제 이런 서비스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쓰시면서도 조금 어색해 하시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서비스가 알려짐으로써 이런 외국인 분들이 자연스럽게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도 이런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양쪽 다 고객이 있지만 그런 실제 사용자층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그런 고객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매출이 늘었다든지 매출이 늘어났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품 가입이 늘었다든지
현재 네. 저희가 그런 지표를 지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최근에 8개 영업 지점에서 이제 이런 POC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들을 현재 초기 지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몇 프로 개선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완벽하게 정의된 지표까지는 아직 받진 못했지만 네, 네. 이제 매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200~300건씩은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용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영업점이 확대가 되고 조금 더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은 니즈가 있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질문이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대표님이 잠깐 질문했는데요. LLM을 쓰고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플리토도 LLM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 이제 플리토 우리가 알았을 때 그 플리토는 너무나 너무 오래된 옛날이라 거의 10년 전인 예. 것 같은데요. 업스테이지는 뭐 네. LLM 전문 기업이고 솔라인가요 거기는?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LLM은 대체 뭐 어떤 거를 가져다 쓰는 거고 혹시 그 IM이나 우리 BNK도 다 이제 LLM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뭐 이건 또 다른 LLM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스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밝혀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필요한 솔루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사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것과 이제 레그로 잘 제공하는 것일 텐데요. 네. 파인 튜닝을 할 때 최근에 메타에서도 이제 리서치 그랜트로 제공을 했던 게 라마의 모델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사실은 제공할 수 없는 언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파인 튜닝 기법으로 봤을 때 하나의 언어를 조금 더 잘하게 하는 파인 튜닝들은 많지만 한 번에 다국어를 파인 튜닝을 해서 이 모델을 더 개선시키는 것은 아직도 메타에게도 조금 연구의 영역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결국에 LLM 상에서의 문제로 봤을 때도 로우 리소스 랭귀지 결국에 소수민족 언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그분들에게도 AI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해소가 되는 것인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LLM 측면에서의 기술 장벽을 조금 더 해소를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도 LLM 기반의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게 그런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기술적 차별화가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LM은 우리 LLM은 별도의 우리가 구현한 LLM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각 금융사별로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그런 LLM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 거를 얹힌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게 작년에 창업을 해서 네. 아직 그 POC 단계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일본 시장 진출을 하신 거 보고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어떤 뭐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일본 금융사를 이렇게 뚫게 된 거죠? 저희도 정말 이제 굉장히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올해 1월에 이제 CS에 참여하고 올해 4월에 재팬아이티의 그 전시회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많은 일본 대형 금융사분들이 저희를 인하우스로 먼저 인바운드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거를 같이 해볼 수 있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기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일본 시장은 지금 금융뿐만이 아니라 공공 되게 많은 영역에서 DX를 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에 비해서 사실 일본 내 자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금융 솔루션을 일본어로 잘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기반의 모델도 잘해야 되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고 이 모델을 잘 튜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네. 그런 허들들을 잘 넘음으로써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자료에 보면 네. 우리께 그 이제 뭐 금융에 관한 한 조금 더 성능이 좋다 뭐 이런 페이지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대표님 우리 거는 대체 어떻게 학습을 했길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그 쉽게 말하면 금융 용어나 금융에 대한 설명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뭐 어떤 기술을 쓴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레그를 쓴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다시 거기에다가 일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파인 튜닝을 한 건가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저희의 다국어 번역 모델이 모든 일반적인 도메인에서 전부 이제 뛰어난 번역 성능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금융에서는 결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문장들이 결국에 한정적입니다. 결국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300개 혹은 많다면 1000개 정도가 될 텐데 그 모델들을 기반으로 이제 각각의 다국어 QA셋을 만들고 그 QA셋을 기반으로 튜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이제 번역 성능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IM뱅크면 IM뱅크의 그 엔진에 학습을 더 시킨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다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게 아니고 예, 그 전에 맞습니다. 이미 모델을 만들 때 이것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해당 모델만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하게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필요하고 그리고 서비스 기능에 따라서 레그라든지 뭐 모듈러 레그 아니면 SQL 에이전트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방면의 그런 LLM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서비스를 사실 잘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다국어 AI 번역 모델 하나에만 강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가장 강점이 있는 모델이 그 모델 기반의 솔루션들이고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솔루션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하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스택들을 모듈러로 엮어서 제공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개 문장 정도, 1000개 아까 문장이라고 해야 돼. 1000개의 Q&A 정도가 300개에서 1000개 정도라고 말씀하신 게 네, 그걸로 더 넣어서 학습을 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은 그거고 그 네. 위에 필요하면은 RAG나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같이 가미해서 구현을 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정도를 학습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LLM으로 봐서는 극도로 되게 적은 그 뭐 데이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좀 큰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경쟁사들이 네. 쉽게 이 영역에 만약에 이 시장이 더 커진다고 하면 네. 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체가 그냥 뭐 비용 없이 그냥 대체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서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금융사에서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선도됐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빠르게 풀어줄 수 있는 기업들을 항상 수요를 하고 네. 있고 저희는 그 과정 자체를 이제 4주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이분들이 이런 솔루션을 수요하실 때 그런 POC라든지 이런 데모를 굉장히 빠르게 준비해 드릴 수 있는데 또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많은 스택들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가치를 먼저 제공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6명이잖아요. 네. 대표님 사업 계획을 보면서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노년층을 위한 거하고 해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네. 노동자들, 네, 근로자. 거기하고 두 개를 다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저는 좀 해외 노동자는 계속 늘어날 시장이니까 네. 네. 그리고 돈이 많으신 시니어들은 우리가 케어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 대표님 말씀하신 답을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 거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직접 재산이나 우리께 돼야 되는데 지금 하신 거나 뭐 이런 학습을 시키거나 이거는 왠지 IM뱅크나 BNK가 우리가 한 거지 이거는 그린다의 뭔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인정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대표님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대표님께서 이게 추구하시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게 누군가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되게 많은 오픈소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 모델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이 저희에게만 할당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델들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맺고 그리고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이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시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독자적인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 모델에 대한 이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뭐 계약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아직은 잘 인정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송 대표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뭐 그 타겟되는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영역이 뭐 실시간 통번역하는 외국인, 네. 그리고 금융상품, 특히 트레이딩 연금 상품 이해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 관련된 투자 정보라든지 이거 제공하는 거. 네. 너무 좀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같은 금융의 영역으로 보는 건가요? 사실은 타겟군은 되게 다르지만 네. 결국에 이분들의 페인 포인트는 굉장히 동일합니다. 결국에 네. 내가 금융 서비스를 받는데 이 정보 제공에 대해서 기존의 서비스나 형태들은 이제 한계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네. 불명확하거나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동일하고요. 사실은 동일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금 두 개의 큰 모집단을 타겟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도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런 솔루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내부적으로도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샘 알트먼이 한 명의 1인 기업가도 사실은 10조짜리 회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효율적인 그런 AI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큰 시장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을 볼 수 있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번 일부의 마지막 네.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대표님, 아까 우리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6명인데 벌써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서 그 일종의 POC를 지금 네. 이제 뭐 마쳤다는 건지 모르지만 하고 계시다는 건 네. 엄청난 일로 생각이 그렇죠.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실 우리 회사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만들어졌고 네. 1년이 불과 안 되는 회사인데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인 IM뱅크가 옛날 DGB죠. 예. 예. 네. IM뱅크하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 부산. BNK. 네. 이거 뭐 지역에서 광주은행을 포함하면은 사실 뭐 제일 큰 은행이잖아요.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은행 3개 중에 2개인데 이 2개에서 가셔가지고 실제적인 솔루션을 넣고 있다. 네. 그 능력이, 예, 그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 영업력이라든지.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 업스테이지는 우리 업계 선두주자거든요. 사실 그렇죠. 금융 솔루션의 선두주자고, 뭐 아까 우리가 봤지만 1,300억을 투자 받았고 이번 네. 마지막 라운드 거의 1,000억 이상을 네. 투자를 받아서 회사 가치 5천억이고, 우리는 지금 막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네, 회사이고, 그렇죠. 예,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야, BNK하고 이걸 하고 있어? 야, 이거 대단. 하여튼 대표님 정말 대단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좀 뭐 방법이 있거나 뭐 어떻게 하신 건가요? 사실 이 금융에서 이런 AI가 필요한 솔루션 시장은 사실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사실은 여러 AI 솔루션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고 LLM 모델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LLM 모델은 가장 베이스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대 초반에도 한 회사가 모든 앱을 다 만들지 않았듯이 지금도 사실은 LLM 기반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수요하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개인 특화형 혹은 이제 다국어 기반의 그런 통번역 솔루션에 조금 더 포커스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의 수요가 더 커서 사실은 저희 같이 초기 기업들도 그런 좋은 기회들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한국과 일본 시장을 초기로 보고 있지만, 사실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권에서도 사실 이런 솔루션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도 애초에 다국어 기반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금융 서비스에서 그런 핀테크 영역적인 AI 솔루션들이 더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송 대표님 계속 6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또 해외 맞아요. 국내 개발자들이 6명이었죠. 해외 있잖아요. 인도 개발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뭐 이게- 전반적인 현황이나 네.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죄송합니다. 좀 6명이 아니죠. 네. 예. 사실 AI 업계 자체가 굉장히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한다면 지지 않는 해 같은 느낌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 지지 않는 해에 맞춰서 사실은 국내 팀과 시간과 글로벌 팀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 팀이 잠들었을 때는 해외 팀이 또 일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거의 24시간 사이클로 현재 굉장히 빠르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저희 팀의 강점이 될 수 있지 않나. 국내 해외 각각 어떻게 두고 있어요? 몇 명씩? 현재 국내에는 6분 정도가 일을 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6분 정도가 일을 네. 하고 계십니다. 총 이제 12명 정도가
이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예, 글로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개발자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고요. 네. 이집트 개발자분들이 4분 정도 현재 계십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개발해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인도가 흔히 말하면 IIT를 필두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선도를 하고 네. 있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훨씬 더 잘 퍼포먼스를 내는 이제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